안녕하십니까. 대전교원 시니어 직능클럽 DTS 교육방송입니다. 지금부터 화학 제2강 시작하겠습니다. 12번 화석연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그랬어요. 기억, 석유, 석탄 등이 대표적인 화석연료이다. 맞죠? 지질시대의 생물이 땅속에서 묻혀서 생산되었다. 맞죠? 과다하게 사용해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건 틀렸죠? 이산화탄소가 많아서 환경오염을 일으켜요. 그래서 기억과 니은 요게 해당되는 겁니다. 13번 다음 물질 중 구성을 하는 기본 입자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화학 시간 때 나오죠. 처음에. 이게 뭡니까? 원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거 지금 용어 조금 더 각각 용어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세포가 뭐냐? 생물체를 이루는 기본 단위가 세포예요. 이것도 시험 문제 곧잘 생물에서 많이 나옵니다. 세포질 및 세포핵으로 구성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원자 아톰, 여기 지금 나왔는데요. 각 원소의 특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작은 밀입자라고 그랬어요. 아톰이란 말은 아가 낫이란 뜻이고 톰은 기본 입자에서 분해된다 해서 분해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원자라는 이름이 나온 그리스 용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원자는 뭐고 원소는 뭐냐? 원소는 엘리멘트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원소 주기율표 할 때 그 원소입니다.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로 종류 개념이에요. 화학적으로 성립과 구조가 가장 간단한 성분인 거고요.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수소, 질소, 에이유, 금, 산소 같은 현재 한 118개 정도 118개 정도 지금 밝혀져 있지요. 원자나 원소 같은 건데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개념이 가장 작은 원자나 원소랑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분자는 이제 그 원자들이 모여서 분자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몇 개의 원자가 모여서 독립성을 가지는 화학물질이 최소 입자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어떤 그 물질의 화학물질의 기본 단위가 해당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물 분자를 H2O 그러면 여기에 수소 2개, 산소 하나, 수소 분자 2개,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1개과 화학결합을 해서 H2O로 화학결합해서 물 분자 하나를 만든 거거든요. 그럼 물 분자 1개는 수소 원자가 2개 있고 산소 원자가 1개가 있는 거예요. 물 분자 1개는 수소 원자가 셋, 즉 원소는 수소하고 산소 두 종류가 해당되는 거지요.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NH3 그러면 여기 암모니아 화학식이거든요. 그러면 암모니아 여기 요 앞에 일이 생략된 건데 암모니아 분자 1개를 의미하는 거고 이 암모니아 분자는 질소 원자가 하나, 그 다음에 수소 원자가, 여기 수소 원자 개수거든요. 수소 원자 셋이 이루어져서 암모니아 분자 1개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소 종류는, 원소 아까 엘리멘트라고 그랬죠? 원소 종류는 질소하고 수소. 요렇게, 2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원자의 수는 이 질소 원자 하나, 수소 원자 3개에서 총 4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자하고 원소 그 개념을 조금 잘 구분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암모늄이라 한다면 암모늄 분자 여기에 1개가 해당되는 거고 여기는 두 종류의 원소, 즉 N 질소하고 H 수소의 두 종류의 원소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질소 원자 1개하고 수소 원자 4개의 화합물인데 그래서 원자의 개수는 그러니까 암모늄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개수는 총 요거 1개, 요거 4개니까 5개가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원소가 뭔지 원자가 뭔지 그 개념을 여기서 좀 같이 익혀 나가시면 문제 푸는데 그렇게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다시 또 암모니아 분자라 그랬는데 악취가 나는 이제 그 암모니아 분자에 대한 설명이에요. 악취가 나는 무색 기체이고 석탄 건류의 부산물로 얻거나
또는 공기 중의 질소를 수소하고 화합시켜서 합성적으로 얻었어요. 그게 바로 NH3 그 암모니아인 거지요. 그다음 질소, 비료, 유황 등에서 제조에도 쓴다 그랬어요. 그다음 중성자 뉴트론이 나왔는데요. 소립자 하나로서 양자하고 거의 같은 질량을 갖고 있다. 양자하고 거의 같은 질량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전하가 없고, 전하가 없으니까 중성이지요. 양성자와 함께 원자핵의 구성 요소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중성자가 나타나는 건 헬륨서부터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헬륨을 예로 든다면 헬륨이 양성자 2개가 있어요. 원자 구조식으로 본다면 양성자 2개가 있고 같은 수의 개수로 중성자가 있어요. 중성자가 양성자하고 거의 같은 그 질량을 갖는다 그랬죠. 그러고 이 주위에 전자가 헬륨 같은 것은 2개가 돌고 있죠. 전자가 2개. 그래서 양성자 2개하고 바깥에 있는 전자가 돌기 때문에 전자 마이너스가 돌기 때문에 전체적인 헬륨 원자의 그 전하는 중성인 거예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수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지금 질량이 헬륨은 4에 해당되는 거고, 수소 같은 경우는 수소가 양성자가 하나 있고, 수소 양성자 하나가 있고, 이 바깥에 전자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수소 질량은 1이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수소는 중성자가 없습니다. 양성자 하나하고 바깥에 전자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수소의 그 질량은 1번 먼저이고 질량도 1이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수소에 만약에 중성자가 있다면 그거는 중수소에 해당되는 걸로 동위원소로 중수소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르게 되고 또 중성자가 하나 더 있으면 삼중수소에 해당되는 거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성자는 뭐냐면 양자하고 거의 같은 질량을 갖고 있으면서 전하는 없고, 그러니까 중성인 거고, 양자하고 함께 원자핵의 구성 요소가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지질이 나왔는데 리피드라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 지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종류이지만 지방 용해되는 공통된 성질이 있는 거고, 세포 내에서 가장 중요한 지질은 바로 인지질하고 콜레스테롤 이런 것에 해당되는 거고요. 전체 세포 질량이 약 2% 불과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인지질하고 콜레스테롤 세포 내 중요성은 이들이 물에 녹지 않고 세포막과 세포 내막 구조물을 형성하는 데 사용된다 그랬어요. 참고로 인체의 그 지방은 한 15% 정도 된다 해요. 인체의 구성에서 70%는 뭐가 구성되어 있죠? 물이지요. 그 다음 지방은 우리 인체의 지방 한 1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핵자가 있는데요. 핵자는 핵입자라고 들어오고 뉴클레온이라고 그러는데요. 양성자하고 중성자하고 요거를 핵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핵자 바깥에 전자가 도는 일렉트론이 도는 거죠. 물질의 기본적인 구성 단위인 거고, 원자 안에서 그 원자 번호수와 같은 수가 들어있어요. 그럼 원자 번호는 뭐하고 같다 그랬죠? 바로 여기 핵자의 양성자가 바로 원자 번호하고 같다 그랬어요. 그 원자 번호하고 같은 수의 전자가 바깥에서 돌기 때문에 원자는 전체적으로 중성을 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광자가 있는데, 여기 프로톤이 양성자인데 광자는 포톤이에요. 이름이 좀 비슷해서 톤톤으로 비슷해서 집어넣어줬는데, 우리가 포토 하면은 사진을 얘기하는 거죠. 빛이 있어야 사진 찍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온 포톤인데, 광자는 빛의 요소가 되는 입자를 얘기하는 거고, 빛을 진동수하고 플랑크의 상수하고 것과 같은 에너지를 갖는 입자의 집합체를 본다고 얘기해서 광자를 그냥 같이 소개를 했습니다. 입자 소개를 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13-2번에 양성자 구성하는 기본 입자가 뭐냐라고 물었어요. 양성자 기본 구성하는 거. 쿼크가 바로 양성자 구성하는 기본 입자입니다. 맞습니다. 그다음 이온, 그다음 분자, 중성자가 있는데 요거 아까 중성자 설명을 했고요. 요거 설명 좀 들어갈게요. 쿼크가 있어요. 쿼크. 양성자, 중성자와 같은 소립자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고요. 스핀의 2분의 1 분수 전하를 가진 입자로서 두 종류씩 쌍을 이룬다 그랬어요. 현재까지는 6종이 발견됐고요. 여기 다운 쿼크가 있고
업 코크가 있어갖고 쌍을 이루고, 스트레인지 코크하고 참 코크가 또 쌍을 이루고, 버튼 코크하고 톱 코크가 쌍을 이뤄요. 그래서 6종이 있고, 이것들은 양성자, 중성자 같은 소립자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보면 여기 양성자 있죠? 그다음 양성자 수만큼 가장 중성자까지 있는 게 그 헬륨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헬륨을 기본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양성자와 같은 개수만큼 중성자가 있고, 중성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라 그랬죠. 그래서 요게 핵이에요. 요게 핵자에 해당되는 거고, 요곳에 바깥에 전자가 돈다 그랬어요. 헬륨 같으면 전자가 2개 돌겠죠. 그랬을 때 요 핵자에 해당되는 요 양성자들과 중성자들을 이루는 소립자가 바로 쿼크라고 해요. 요걸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요 얘기입니다. 그다음 이온인데요. 이온은 이제 다른 얘기로, 이온은 전자를 얻어서 양이나 또는 전자를 이뤄서 음의 전하를 띠는 원자나 분자의 특정 상태인 거고요. 이온은 금속 원자하고 그다음 비금속 원자가 결합을 했었을 때 그거의 전자들이 이동 상태에 있었을 때 결합이 이온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aCl 한다 그러면 염화 나트륨인 거죠. 소금이잖아요. 소금이 나트륨이 금속 원자인 거고, Cl 염소는 비금속인 거거든요. 그러면 금속과 비금속이 같이 합했었을 때 나오는 그 결합이 바로 이온 결합인 거고, 그때 바깥에 도는 최후의 전자를 하나 잃었냐 얻었냐에 따라서 이온화가 되고 안 되고 의 특성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 다음 분자가 있는데, 분자는 아까 슬라이드 5번에서 얘기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중성자는 슬라이드 6번에서 얘기를 해서 1강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려고 그래요. 아까 화합물질에 어떤 화합물질이 됐었을 때 그 성질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을 유지하는 그 단위가 바로 분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즉 원자들과 원자들끼리 같이 화학 결합을 한 거나 했었을 때 다른 성질, 예를 들어서 H2O 한다 그러면 물인데 수소 원자하고 수소 원자 2개하고 산소 원자 1개가 화학 결합을 했었을 때, 그 공유 결합을 한 화학 결합을 했었을 때 그때 나오는 최소 단위 이 물을 나타내는 그 기본 입자가 바로 분자가 해당돼요. 물을 특성을 갖고 있는 거, 그게 바로 분자입니다. 그다음 중성자는 아까 정기적으로 핵자에서 양성자 개수만큼 갖고 있으면서 구성하고 있으면서 정기적으로 중성을 띠는 게 중성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 14번 넘어가서 다음 그림은 H2O. 이 뭐죠? H2O가 물의 화학식이에요. 물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공유 전자쌍 개수를 물었습니다. 여기 보면 공유 전자쌍은 이렇게 해당되는 건데요. 이 뭐냐면 공유 전자쌍을 얘기할 때 이게 지금 원래 수소가 양성자가 있고 바깥에 전자가 하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불안정해요. 근데 여기 보면 주기율표에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주기율표에서 보면 2족 헬륨하고 헤네, 아크크세 이렇게 해서 최외각이 288로 되어 있는 걸 안정한 상태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수소 같은 경우는 최외각 전자가 하나니까 불안정해서 하나를 더 얻으려고 하겠죠. 그때 얻으려고 하는, 원래 갖고 있었던 여기에 얻으려고 하는 게 바로 산소의 최외각, 원래 산소가 8개가 들어가니까 2개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거든요. 6개, 6개. 그러면 산소는 최외각 전자가 6개니까 2개만 더 얻으면 8개로 안정이 되겠죠. 2개를 얻어야 되는데, 얻으려고 하는데 2개를 수소에 있는 그 전자를 얻게 되면 여기서 7개가 되는 거고, 이쪽에서도 마찬가지 수소 전자를 집어넣으면 8개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요까지는 이제 산소의 전자인데,
여기서 수소의 전자 7개 하고 이쪽 수소의 전자 8개를 하게 되면 8개가 들어가게 되면서 전체 체외각이 마치 8개인 양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안전한 상태로 있는 거고, 수소는 전자 하나를 이쪽에서 원래 갖고 있었던데 산소의 전자 체외각 전자인 5개랑 같이 공유의 쌍을 이뤄서 집어넣게 되면 마치 수소가 바깥에 전자가 2개인 것처럼 안전한 상태로 있는 것 같아서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해서 공유했다 해서 공유 전자쌍인 거거든요. 그랬을 때 공유 전자쌍 개수가 요거니까 요거는 수소 거고 요거는 헬륨 거고 산소 거고, 요것도 수소 거고 요거는 산소 거고, 여기 산소 거고 여기 수소 거고 해서 같이 들어가는 거, 공유 전자쌍이 한 쌍, 두 쌍에서 두 쌍이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설명을 얘기한 건데, 물 분자가 두 종류의 원자, 즉 수소 원자하고 2개하고 산소 원자 1개를 이루어진 화합물인 건데, 공유 전자쌍 개수는 양쪽으로 즉 요쪽 공유 전자쌍들 산소하고 수소 결합이 104.5도, 여기가 104.5도 되는 거거든요. 요 각이 3차원적으로 보면 요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구부러진 모양으로 불균형 구조가 돼서 요 극성을 나타내는 거고요. 덕분에 산소는 음전하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수소는 양전환을 가져서 자석 같은 성질을 가져서 극성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물분자 전자 배치 구조인데, 요거 물분자 전자 배치 구조 시험에 좀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익혀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유전자쌍이라는 것은 수소나 산소는 다 금속이 아니죠. 그러니까 비금속 물질들이 같이 화합을 해갖고 어떤 화합물을 만들었을 때 나오는 게 이 공유전자쌍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금속인 경우에. 만약 금속과 비금속인 경우는 어떤 결합이 들어간다고? 이온 결합이 들어가는 거고, 공유 결합은 비금속인 물질들끼리 같이 화합을 할 적에 공유 결합이 들어간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나와요. 15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고분자 화합물을 고르라 그랬어요. 축합 중합체이고 질기고 탄성해서 스타킹 원료로 사용된다 그랬죠. 스타킹 원료니까 나일론에 해당되겠네요. 요거 조금 에틸렌, PVC, 아미노산 해당되는 용어 설명을 좀 볼게요. 축합이라는 게 뭐냐면 2개 이상 화합물이 공유 결합으로, 그러니까 공유 결합을 한다 그랬으니까 비금속 물질의 원자들이 해당되겠죠. 그런 결합으로 새로운 화합물을 만드는 게 축합이라는 거고요. 중합체란 말은 폴리머인데, 요거는 중합에서 생성된 화합물인데 합성수지나 나일론 등이 이 중합체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고분자, 요 고분자 또 자주 또 나와요. 유기화합물 중에서 분자량이 10,000개 이상인 또는 수백만 정도의 분자를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그러고요. 예를 들어서 석류, 단백질, 수지, 고무 이런 것들이 고분자 화합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합이라고 그랬는데, 중합이란 말은 같은 화합물이 분자 2개 이상이 결합해서 분자량이 다른 화합물이 되는 것을 중합 반응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용어들이 좀 많이 어렵죠. 또 합성수지란 말이 또 나왔는데요. 화학적인 합성에 의해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수지하고 비슷한 고분자 화합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폴리에틸렌 등 열가소성 수지이고요. 열가소성은 이제 가열하면 연화돼서 쉽게 다른 모양으로 변형되는 걸 보고 열가소성이라고 그러고요. 페놀, 수지 등 열경화성, 즉 가열하면 단단해지는 페놀,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타면 아주 단단해지잖아요. 그런 거, 얘를 합성수지를 얘기한 거고요. 나일론은 이 나일론이 발견됨으로 해서,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만든 섬유인 거거든요. 요거로 해서 굉장히 혁명이 일어났죠. 섬유에서 석탄, 공기, 석탄, 물, 공기 따위를 주 원료로 해가지고 합성소지로 만든 음료섬유 하나인데요. 비단하고 비슷하지만 비단보다 훨씬 가볍고 질깁니다. 대신에 물에 집어넣으면 약해지는 성질이 있어요. 35년대 미국에 있는 듀퐁사에서 발명을 했고요. 39년 듀퐁사에서 출시해서 대량 생산이 되었고, 강철보다 강하고 거미줄보다는 얇다라는 선전문구로 출시해서 나일론이 나옴으로 해서 섬유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용어 또 에틸렌이 나왔는데요. 에틸렌계 탄화수소를 알켄이라고 그래요. 알켄의 하나로 알코올하고 진한 황산을 가열해서 생긴 건데요. 석유 가스를 열분해해서 만들고 무색의 가연성, 그 다음에 요렇게
기체로 중합하여서 폴리에틸렌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PVC는 폴리비닐 클로라이드를 염화비닐을 얘기하는 거고요. 요거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CL이 클로린, 이게 CL이 염소를 얘기하는 거고요. 비금소 7번째 해당되는 17번째 해당되는 원소를 CL, 요걸 염소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요거는 영어인데 그냥 요거는 그냥 알고 계시고 CL이 염소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 클로린에서 요거 C하고 L이 따서 염소교 CL이 나온 겁니다. 그다음에 아미노산인데요. 요거 아미노산도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더라고요. 단백질이 가스 분해에 따라 생기는 유기화합물의 총칭인데 아미노기 및 카르복실기를 지니고 있고 글리신, 아스파라긴, 또 리신 등의 아미노산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다음 유기화합물, 무기화합물에 반대되는 용어인데요. 상대되는 용어인데 탄소를 주 성분으로 해갖고 화합물을 총칭으로 준말은 그냥 유기물이라 한다 그래서 옛날에는 요거를 나눴는데 지금은 오늘날에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여튼간에 이전에 동식물을 이룬 화합물을 광물성 화합물로 구분해서 이 유기화합물을 썼지만 요소가 배설되는 질소를 무기화합물로부터 합성한 이래로는 그 구별이 없어지고 다만 이제 편의상 유기화합물이냐 무기화합물이냐 쓴다 그래요. 무기화합물은 광물인 거고 유기화합물은 그 동물성 이런 데서 나온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1강에 이어서 이가 학교종이 노래인데요. 요 지금 1번 수소에서부터 20번 칼슘까지 여기 20번 칼슘까지 해가지고 순서대로 좀 외우는 방법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요거를 제가 한 소절씩 할 테니까 따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요 순서를 끝까지 다 외우시면 좀 편리할 겁니다. 특히 여기 수혜리비 분단에는 각 원소들을 첫 글자만 따갖고 20개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 요거만 조금 외우시고 이게 수소가 수소, 해는 헬륨, 리는 리듐, 비는 베릴륨, 뭐 이렇게 붕소, 탄소 이렇게 요거만 외우셔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은 20개를 좀 외우시라고 제가 노래를 불러볼 테니까 따라 한번 해보세요. H 수소, H 헬륨 따라하세요. Li 리듐, B 베릴륨, B 붕소, C 탄소, N 질소, O 산소, F 불소, N이 네온, Na 나트륨, 소듐, Mg 마그네슘, Al 알루미늄, Si 교소, P인 S황, Cl 염소, Ar 아르곤, K 칼륨, Ca 칼슘, 수에리베 붕탄에노, 블레나마 알교피스, 염화 각팔 다 외웠다. 야! 이것으로 2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